포항시는 2차 전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산업 시장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관련 포럼에서 2차 전지 산업을 통한 도시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배터리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을 듣고 미래 신산업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자연구센터에서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국내외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산업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텍,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산업부 관계자 등이 2차 전지 산업 발전에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산업 인프라는 물론 포스텍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등 2차 전지 특화 단지 및 배터리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과 기가 팩토리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포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년 한 해 한 해를 떠나보내는 우리 마음이 때로 뭉클한 것은 지난 1년이 울고 웃었던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희망찬 2023년을 준비하며 포항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600여 명의 포항 시민이 직접 2022년 희망특별시 포항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항에 최고 505mm의 물폭탄을 몰고 온 태풍 흰남노 소식입니다. 흰남노 내습으로 유례없는 폭우가 내렸고 여기에 만조가 겹치며 포항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에 더해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포항 시민의 일상 복귀를 앞당겼습니다. 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다음 소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풍 피해로 지역 철강산업 전반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올해 10월 31일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워크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철 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체험형 조형물인데요. 최근 스페이스워크가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만큼 이제는 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합의 소식이 네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는 2023년 3월까지 지주사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설치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배터리 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K배터리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배터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포항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가 팩토리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포항시가 상병수당 지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여섯 번째, 포항시가 2023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사업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416억 원을 들여 미래형 수소도시의 기반을 갖출 예정이라는 소식이 일곱 번째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여덟 번째에는 세계적 기업 애플이 포항의 개발자 아카데미를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포스텍에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열고 앱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색도시 포항을 대표하는 철길숲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포항 철길숲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철길숲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UN 해비타트 주간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항시 승격 이후 최초 삼선시장 탄생 소식이 올해 10대 뉴스의 마지막에 올랐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당선된 이강덕 시장은 민선 이후 포항시 최초 삼선시장이 됐는데요. 이강덕 시장은 2014년 포항시장 첫 취임 이후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과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 포항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강덕 시장, 포항의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23년 포항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 시민의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한편 동해안 균형발전 거점 도시로 도약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더 큰 포항을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연호랑 새우녀의 고장 오천읍 세계를 일원해 1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19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월 문화공원은 문체부 추진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25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곳에는 연호랑 새우녀 동상과 1월 정신이 깃든 기념단, 1월 문화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시는 1월 문화공원이 포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9일 포항시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원들에게 포항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포항시 명예 시민이 된 심의위원들은 포항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진 피해 해당 여부 및 지원금 결정 등의 과정에서 포항 지진 피해 극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어 영업을 중단했던 이마트 포항점이 재개장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23일 재개장한 이마트 포항점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마트 포항점은 23일 1층을 재개장했고 이후 층별 세단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3일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신흥 커뮤니티 센터와 어울림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포항시는 여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2조 6천억 원 중 106억 3,682만 3천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2조 2,450억 원에서 86억 488만 2천 원을, 특별 회계는 3,550억 원에서 20억 3,194만 1천 원을 각각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22일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제301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안내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추운 날씨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이 더 어려운 때인데요.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모금 참여 방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연말연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둘러보며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